그래서 강의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교재는 강사용 파워포인트, 이게 강의용입니다. 강사용 싱크와이즈 파일, 이렇게 둘로 배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노트 가져오셨으면 파일로 정리 드릴 텐데 없으시니까 일단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집에서 이제 오늘 진행 토의 한번 보신 다음에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강의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바로 강의 진행 토의입니다. 강의 진행 토의는 먼저 간단한 거니까 도구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먼저 다른 건 없습니다. PPT니까 그냥 USB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는데 행아웃 촬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행아웃 촬영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시면 컴퓨터에서 먼저 구글로 접속합니다. 구글 크롬이죠. 네, 크롬 접속하시고 아이디하고 비번은 여기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하나 갖고 두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이디 하나 가지고 동시에 이 학교 저 학교에 동시에 안 되죠. 그럼 아이디를 충돌이 있구나. 그러면 각자 아이디로 하시고요. 각자 아이디로 하시고 그날 찍은 유튜브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저희가 지정한 그 구글 독스에다가 아니면 협업에다가 올려주시면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곳으로 딱 모이면 제일 좋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한 아이디 밑에다가 그룹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묶어서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접속하시면 여기에서 여기 가시면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게 떠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이 뜨죠. 네, 이건 누르시고 여기 지금 스트리밍 하기,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너무 간단하죠.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촬영 모드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 상태라서 현재 스트리밍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제목을 쓰는 코너가 나와요. 오늘 강의 제목이면 네? 이벤트 메뉴. 이벤트인가요? 여기 나왔네요. 이것도 방송 중으로 나오네요. 그죠? 네, 여기에 이렇게 이름 쓰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날짜하고 강의 제목하고 학교 이름하고 이렇게 적고 우측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이벤트 시작하기라고 버튼이 있어요.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하시기 전에 꼭 연습 미리 한번 해보시고. 실시간 이벤트에서 클릭하면 클릭하면 되네. 있네요. 여기 이겁니다. 요게 나와요. 아까 이벤트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제목에다가 오늘 날짜 161002 치고 그 다음에 연수 이름, 질문 토론 연수, 그리고 학교명, 그 다음에 강사명,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실시간 이벤트를 지금 시작하기로 눌러주시면 바로 지금 이런 게 떠요. 요게 뜨고 여기서 이제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를 눌러주시고 이 두 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화면이 그리고 여러분 음성이 다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이 유튜브 주소로 남겨지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검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트리밍 접속해서
촬영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아웃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주소를 드릴 겁니다. 영숙 실장님 그 주소 체크해서 좀 주세요. 행아웃 촬영 영상 그리고 요거 보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이제는 앞으로 자주 쓰셔야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주소를 저희가 제출처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자 쪽에서 계속해서 보고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같이 해결을 같이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그 카메라 영상까지는 그냥 빼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구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이게 현재 강사용 교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파일이 이번에 진행하게 될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자, 맵핑으로 보면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같이 겸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핑에서 네, 1일차 내용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수 과정에는 여러분 이제 강사 속에 이런 PPT들이 있겠죠. 그걸 좀 포맷을 양식을 좀 통일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조별 구성 안내를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 이건 하브루타 형식으로 조별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 수업 중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요즘에 그러니까 강사가 여러분 이거 의견 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남기면 자동으로 설문 수집이 되는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을 써도 되고 아니면 카톡이 쉽잖아요. 카톡 그룹을 만들어 써도 되고 그거는 필요한 대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큰 그림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주로 이 2회 쪽은 그냥 모양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고 이쪽에 실제 이제 질문 토론의 기술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날 시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교시 인지기반 질문 토론의 2회에 대해서 먼저 1시간 반 정도 다루고 1단계를 친숙과정 체험하기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2단계 학습과정을 2단계에 놓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그냥 소개만 하는 과정으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수업계획 수립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1단계를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선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1단계는 여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2단계 정도면 내용 이해에서부터 종합까지는 이번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활용과정, 연구과정은 소개만
다음에 그럼 먼저 첫 시간이 이겁니다. 이 시간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용이 저쪽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번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친숙과정 질문 체험에서 먼저 인류의 시대별 요구 역량을 한 장의 이미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에서 농업, 산업, 정보시대, 인지시대까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역량이 이제는 인지력이다 라고 정리가 됐죠. 이건 이제 저희 말이 아니라 뉴욕타임즈부터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인지력이 왜 그러느냐,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 역량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선 그림만 보이지만 매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지능이 인공지능과 지금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인간지능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문, 이게 재밌었어요. 5개의 설문을 통해서 나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다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우리가 독립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설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영상에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참조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스스로 독립적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요거 요즘에 강의에서 아주 잘 쓰이죠. 예, 처음 본 여성에게 키스하는데 질문 3가지로 남 모르는 여성하고 키스가 가능할 정도로 질문의 이익이 크더라. 그래서 영상을 같이 시청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거 보고 다들 와 저게 가능하구나. 근데 그 질문의 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여줍니다. 사례죠 이제. 앞에 질문에 자주와 때때로 길었나요 짧았나요? 3천보다 7억보다 이렇게 앞에 질문에 선 정보가 딱 들어가는 순간 판단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정말 이건 사람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이 저 사람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내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자주 했어? 이러면 벌써 때때로 했어? 자주 했어? 이 두 가지의 말이 결국 그 사람의 답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꿔버리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식을 해가지고 사실은 질문은 권력이다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저는 내가 상대방의 질문을 던질 때 이미 그 사람의 정신을 컨트롤하고 있다. 나쁜 짓 하려면 진짜 수도 없이 한다니까. 그 무서운 겁니다, 질문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진짜 알면 선하게도 쓸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겠죠. 이렇게 이걸 감춰놓고 하나씩 하면 정말 많이들 놀라요. 이건 심리학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실험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심리학자들이 자랑할 만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왜 우리가 질문 토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유대인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를 해줬습니다. 비교 내용을 보면 유대인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나요. 지능도 이게 1위입니다 실제로. 홍콩이 1위인데요. 홍콩은 도시국가라 해가지고 국가로 좀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위예요. 근데 여기는 35위잖아요. 우리 노력이 최고. 따라올 사람 없잖아요 우리 노력은.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요 빨간 거 요거 하나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진짜 쇼죠 쇼이요. 이렇게 만들라 해도 난 못 만들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대비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까 이거? 영국으로 만들려도 힘든 구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8,500만 명, 보통 1,몇백만 명이 한국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해서 해외까지 다 해서 북한이 얼마죠? 그럼 북한까지 포함된 거네요. 남북한까지. 해외가 600만인가 되고 다. 그럼 명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질문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내용이 요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세계 최고의 질문 토론 교육 방법을 4가지를 뽑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여기 좀 꼽사리를 좀 끼워봤습니다. 1대1 소크라테스 문답식, 1대1 하브르타 대화식, 이거는 문답이고 이건 대화입니다. 원탁형 토론식은 유명한 명문대 하크니스 테이블이라고 역사 아시죠? 엄청난 부자가 하크니스라는 부자가 자기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어서 인류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뭐냐 이걸 조사를 했다가 원탁형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찾아내서 그걸 적용한 게 지금 미국 명문대예요. 근데 이제 이것의 약점들, 각자의 약점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3가지에 대한 대안으로 인지형 대화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만한 정말로 이렇게 겁나게 무시무시한 이것과 우리가 싸움이 되냐?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이제 뒤에서 들어줍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의 세계의 그 세 축을 능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소크라테스 문답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민중이란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이들이냐? 돈에 쪼들린 사람입니다. 그럼 부자들도 되게 돈이 부족하다가 아우성이다. 그럼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냐? 자기 논리에 빠져서 할 수 없이 이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중이 주체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의 정체냐 부자의 정체냐? 이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시대의 그 수많은 지식인들을 함몰시켰던 그 놀라운 문답식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게. 제가 소크라테스 변명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기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팅을 해나가는지. 근데 이것은 사실 제가 인지기술로 분석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를 이제 뒤에서 밝힙니다.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이게 인지형으로 바꾼 겁니다.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민중이란 누구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승,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에 쪼들린 사람 말합니다. 그럼 돈에 쪼들린 사람만이 민주주의 주체가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원론 들으면 아니죠. 돈에 쪼들린 사람 민주주체의 민중 안에 포함되는 한 요소일죠. 저의 답변이 어디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을 확인해 놓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디서 잘못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죠. 자, 아버지는 가족이다 일 때 앞뒤를 바꿔서 가족은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말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죠? 아버지는 가족이다 했는데 가족은 아버지다 했을 때 어떤 문제죠? 우리 고 선생님.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게 오류죠. 예. 그러면 청년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이다는 맞지만 후자인 가족은 아버지다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족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좋네. 그러면 아버지는 남자인 부모를 말한다. 와 반대인 남자인 부모는 아버지이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고 선생님. 네. 분명히 앞에는 뒤바꾸니까 말이 안 됐는데 지금 뒤바꿔도 말이 되죠. 그 어떤 차이예요 이게? 이제 청년은 아주 헤매죠. 예.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찾아냅니다. 네. 앞에 문장은 이 전체와 부분에 관한 문제예요. 가족과 구성원에 관한 문제고, 뒷 문장은 가족의 정의에 관한 거야. 정의니까 뒤로 가든 앞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요소는 작은 게 뒤에 있으면 앞으로는 안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발견 단계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자네가 말한 민중은 가난한 사람의 문장은 인류 중에 어디에 속하냐? 라고 물으면 1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눈치를 챈 거지. 네. 아, 민중의 주체라고 말한 가난한 사람은 사실 민중의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정의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기서 내가 민중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정의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말해보세요. 민주주의 주체인 민중과 대립된 이제는 답을 찾아야지. 그러면 민중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민중이 누구냐 이거지. 자, 그럼 다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주체인 민중과 대립되는 말이 뭐냐? 민주주의 주체라고 그랬으면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소리인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다 권력자들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민주주체를 민중이라고 했지 않냐? 이 차이가 가장 큰 거니까 전제주의나 모든 건 다 권력자인데 청년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주체인 민중과 대립되는 말이 뭐냐? 그럼 당연히 민중과 대립되는 개념은 지배계층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민중이란 지배계층이 아닌 사람들, 즉 피지배계층의 대중을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물꼬가 트인 거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좋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자신의 참 목소리. 민중이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좋네.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답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게 바로 이제 인지기술형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 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가난한 사람의 정체냐 부자의 정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여기서 물론 민중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이 답이 틀린 것이 맞거든요. 여기서 피지배 계층의 대중인데 또 가난한 사람을 물으니까 항상 돈에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 생활에 쪼들리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말이. 근데 그러면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부자들도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말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정의를 먼저 끝내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답식하고 비교를 통해서 와 이렇게 바꾸니까 정말 그죠? 스스로 다 지배계층까지 찾아내는 거죠. 아직 여기서는 지배계층도 못 찾아냈어요. 그죠? 예, 그냥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지배계층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 자, 그래서 두 번째 하고 이제는 이게 이제 1대1 기하식 하브르타식입니다. 자, 하브르타식 잘 보십시오. 좁은 길에 자전거를 둔 학생과 돼요. 이렇게 좁은 길에 자전거를 두면 어떻게 될까? 길 가는 사람이 방해가 돼요. 사람들이 자전거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다쳐요.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망가져요. 결국 사람도 다치고 자전거 망가져서 어떻게 할까? 치워야 해요. 자, 이런 굉장히 단선형 질문입니다. 예, 얼른 생각해도 좀 생각이 있는 아이는요. 길 가는 좁은 길에 자전거를 두면 어떻게 될까? 길 가는 사람이 방해돼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전거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왜 부딪혀요? 피해가면 되지? 아니 지금 도로를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데 피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인지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종이 자전거를 써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경우에 대해서 모두 얘기해보자. 길 가는 사람과 교통수단에게 방해가 되는데 길 가는 사람, 길 가는 자전거, 엄마들 유모차, 술 마신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 유형별로 그럼 이들에게 가능한 반응을 한번 예측해보자. 자, 길 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불평하고 그냥 가겠지. 근데 자전거는 내려서 한마디 하겠지. 통과가 안 되니까. 근데 유모차는 아예 이제 항의를 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술 마신 사람은 이제 아예 가다가 진짜로 넘어지거나 자전거를 발로 차거나 하겠지. 그러면 아까 자전거가 다칠 경우는 이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냥 항의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만 이 술 마신 사람이 나오면 정말로 자전거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인지예요. 네, 인지기술은 뭐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단선형은 경우에서 빠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안 됐지? 네. 근데 인지기술은 그 경우의 수를 다 잡아내는 능력이랍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인지형 대화식으로 바꿔요. 여기서 비교해가지고 이게 바로 인지식이다 하는 걸 여기서 정말 잘 잡아줘야 돼요. 동기가 빵빵 뜨도록. 그래야 인지력이 뭐냐 하는 부분을 잡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뒤로 가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질문을 하다가도 질문을 분류함으로써 체계를 잡고 누락을 찾아내고 막 하는 이런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학습하는 단계에서도 정보의 누락을 다 찾아내서 종합해주는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아무튼 지난번 이제 그 1차 테스트에서는 너무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10분의 1로 줄이면서 작은 거 하나를 그냥 하나의 지문을 그냥 1단계에서 2단계로 계속 끌고 가는 방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부담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학습형과 친숙형이 그대로 한 라인으로 구성이 되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한국형. 조심해. 몇 번째냐? 유대인형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일단 쏟은 물을 치우면 바닥에 있는 물을 치우면 어떻게 할까? 치우려면 어떻게 할까?
치우려면 수건, 숟가락, 쓰리바퀴가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중 어느 게 가장 좋을까? 수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그렇게 하셨구나. 자, 이게 이제 유대인식입니다. 이제 인지식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위에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들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경우의 수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를 쓰거든요. 그럼 아이가 수건은 효과적이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고 빨아야 되고 막 등등. 숟가락은 비효과적이면 에너지가 적게 들고 쓰레받기는 효율적이고 에너지가 적게 들고 단 휴지로 마감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쓰레받기라고 휴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경우의 수들을 전부 잡아내는 사고. 그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또 교실에서 수업할 때마다 학생이 말 한마디 하면 벌써 경우의 수가 선생님은 4~5개까지 나가면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훈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지형이다. 이제 인지형의 특징 알겠죠? 여러분이 나가갖고 인지형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벽 교수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최고의 교수를 결정하는 질문인데 1단계는 교사가 질문하고 교사가 답변하는. 이때는 교사 질문에 답을 안 하는 학생, 얘기했죠. 학생 집중을 유도 못하는 교사일 경우. 2단계는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 답변해요. 이때는 교사 질문에 집중하고 있어요. 학생이 집중합니다. 학생 집중을 유도했죠. 3단계는 학생 질문에 교사가 답변해요. 이건 교사 수업을 분석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결혼했어 이 질문이 아니고 학습에서 문제점이나 핵심을 짚어냈다면 이건 완전 교사 수업을 꿰고 있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교사가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질문에 집중하고 있는 교사가 돼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거. 이건 모든 교사가 학생이 다 그냥 수업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학생 질답에 집중하는 학생들. 계속해서 막 질문 토론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하버드 막 토론하는 영상 보면 막 학생들이 불을 켜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마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교수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거다. 질문이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도면 어때요? 동기부여가 좀 되나요? 와, 이거 질문 토론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이거 지금 1시간 반 정도 안에서 이걸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채울 내용이 있으면 더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그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협업실에다가 공유해가지고 같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나누시죠. 바로 전 단계에서요. 물 쏟았을 때. 네네. 거기 보면 여기 요거에. 네. 아이가 저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거 제시했을 때. 그렇죠. 착각했어요. 네. 엄마가 제시해 준. 네. 자, 여기까지가 방금 질문 토론 이해에서 동기가 정말 빵빵하게 터지도록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친수까지. 그거 들어가야 된다. 그거 들어가야 된다. 막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내 가슴이 떨어. 그 영상을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안 보신 분들. 저도 안 했던 이유가 다들 봤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고학들에도 한 번 더 보면서 그 현장감이잖아요. 연수 현장감. 거기에 동기부여를. 여기다 하나 더 놓을게요.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 가슴이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아주 아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기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두렵겠죠. 잘하는 사람대로 공사문도 얼마나 거의 매장 수준이지 않아요. 아니면 준비를 안 했던지 그거에서 내가 저번에 어떤 질문을 해볼까 반응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질문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갑자기 이제 그 질문이 뭐 전혀 예상치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기자들은 생각을 못했지만 교수님께서
사실 질문 기술 지금 여기 쓰이는 몇 가지만 가지고요.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다운 방식으로 하위 분석 요소 있잖아요. 그럼 핵심 들었으면 그 핵심에 대한 하위 요소만 물어도 되거든요. 뭐가 어렵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못한 이유가 내 질문이 너무 수준 낮을까봐. 네, 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질문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담감이 아닐까. 아이들은 이제 저희 그 오바마 대통령 영상 봤을 때 그 어떤 개인이 어떤 개인의 의사보다는 그 신문사나 방송사에 그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검열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주변이 현재 대통령도 어떤 그 방송사나 그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 그런 부분에 나라도 그래 처음에 저희들은 막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지금 누구도 쉽지 않겠다. 우리 허락을 안 받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궁금해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의견을 말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물어보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부담을. 그렇죠. 의견이 아니면 괜찮을 수 있죠. 질문일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내 의견을 말할 때는 그 사내 지침이 필요하지만 질문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자유로운 질문이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질문은 그 조선사만의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질문은 나와버리니까 나올 때는 세상이 그게 언론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필터링이 안 되고 의사와 상관없이 또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핵심은 기자가 그걸 말할 만큼 용기가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왜냐하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었으면 아니 나는 차라리 수준 낮은 질문이었어도 그 시간에 질문이 없어서 우리 막 그냥 예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수준이 낮았어도 그 정도는 그냥 견딜만 한데 나오지 않는 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근데 질문 기술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네. 제가 지금 북부 자치토론 운영 지원단인데요. 네. 저희 11월 3일 학생의 날 저희 북부에서 자치토론을 지금 2회예요 올해가.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 해서 제가 계속 거기 운영 지원단이라 저희들끼리 연수도 받고 예, 지금 계속해서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운영 계획서는 나왔고 토론 주제도 나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작년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교사 중에요. 저희들 자체가 토론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이틀 동안 밤에 가서 계속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나가면서 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모르겠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행자가 그냥 토론 진행 절차 90분짜리를 짜라.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지금 짜려고 계속 저한테 혼자서 짜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102명, 120명이 되는 아이들을 그리고 교사들까지 하면 거의 한 130명의 아이들을 이끄는 토론 진행을 저 혼자 지금 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희는 진짜 라이팅이에요. 전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라이팅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지를 이용해서 전부 뛰었다 뺐다 요즘 근데 토론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는 토론은 그냥 다 메모지 써서 붙이자 분류 작업 하자 이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는 교사가 저거에 대해서 정말 전혀 저 자체도 좀 진행을 하는데도 정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세워서 그리고 지금 토론하는데 애들 10월 15일에 퍼슬레이트 연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수님께서 정말 관심 있다면 저희하고 일단 저기 안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 좀 얘기 좀 합시다. 예, 그쪽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애들 그 훈련 후와 훈련 전을 영상을 담던가 해서 보여주는 건 어떤지. 제가 그 2년 전에 광주대학교에 그 토론 강사로 갔어요. 그 교수가 운영을 하는데 이제 어떤 걸 했냐면 마지막 평가를 진행한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 이거 토론이 아닌 거야. 토인 거야. 뭐 어떻게 평가하지? 네,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서를 써달라는데 이게 토론이 아니고 토인데 어떻게 토론 기준에다 맞춰서 하지?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경우가 있었는데 교수가 지도하는 게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얘기하게요. 네, 제가 하는 토론 방식을 한번 적용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 앞부분에 질문 토론 이해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의견들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5분 동안 시간을 우리도 진짜 해보자 되겠죠? 네. 일단 둘씩 짝을 지어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규칙 없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네. 그리고 여기 두 분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김민호 선생님, 우리 저 은주 선생님 오늘 참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 선생님은